형님, 저 그때도 커피를 드시는 거 아니시면 네, 그래서 이렇게 부어주시면 되고요. 소고기 또 돌리시면 되고요. 이렇게 시작하시면 500원짜리 크기로 술술술 돌리시면 가스에서 커피가 올라오죠? 사장님 저 짱구 좀 오늘부터 우리 당은 좀 본격적으로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나서려고 합니다. 현장을 찾아서 많이 듣고 또 정책 대안 만들고 입법까지 해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경제정당의 길로 가겠습니다. 진짜 경제가 나타났다. 이런 주제로 시작되는 첫 일정을 청년 알바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랴, 알바하랴, 다들 뭐 1분 2초가 아쉬운 분들인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청년 실업 110만 명, 또 알바생 60만 명 시대라고 합니다. 청춘은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찬란해야 하는 시기인데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은 너무나 아프고 또 아주 고단합니다.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그러더니 요즘은 아예 실신 세대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정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청년들의 그 열정과 희망을 지켜주고 또 이렇게 꿈을 활짝 펼 수 있도록 그렇게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치가 해야 될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의 희망은 역시 좋은 일자리에서부터 생겨나는 거죠.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정책에 완전히 실패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절망만 안겨주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청년 공식 실업률이 10.2%, 그리고 체감 실업률은 21.8%, IMF 외환위기 이후에 아주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청년 고용률은 40% 정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일자리가 좀 늘어난 것은 대부분 5, 60대 임시직 시간제 일자리들이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들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국가 차원의 아주 대담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하는 것, 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차별 해소 비롯해서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어내는 것, 또 차별 없는 채용과 적절한 근로조건 보장, 청년 사회 안전망 확충 등 청년 희망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노동에 대해서 합당한 보수와 대우가 필요합니다. 열정페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청년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에도 미달되는 노동자가 230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 대학생 알바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죠. 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이런 노동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기능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아가서 최저임금을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알바를 해도 10억 5,580원 가지고는 등록금하고 용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우리 최저임금을 연차적으로 올려서 OECD 국가들처럼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정도 수준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제도화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렇게 최소한
적어도 2자릿수 이상으로는 늘려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위원들이 다 전원 퇴장한 가운데 예전도 인상률을 8.1%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는데 대단히 미흡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청년 알바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감정노동 그 문제도 심각하죠. 인권 침해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치유하고 또 보상하는 그런 법 제도를 완비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생들의 가장 큰 현안일지 모르겠는데 그 반값 등록금 실현, 또 국가장학금 확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그 경감도 아주 다 절박한 과제들입니다. 모두 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요.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때문에 학자금 대출액이 2010년도에 3조 7천억에서 작년에 10조 7천억으로 3배가 늘어났고 학생 1인당 빚이 525만 원에서 704만 원으로 34%나 이제 급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과 또 대졸자, 신용불량자가 또 급증해서 실신세대라는 말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빚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학자금 대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재벌 프랜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왔었는데요. 제가 이제 최저임금 적용 당사자로서 현장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은 최저임금 수준이 되게 낮은 저임금인 거 일단 차치하고 일단 이 아르바이트는 일자리마저 이제 불안정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롯데시네마라는 영화관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 기업이 보니까 최대로 10개월밖에 계약을 안 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면은 퇴직금이나 연차 수당에 이제 인건비 부담이 이제 가중되니까 끊더라고요. 계약 연장을 하고 싶으면은 2개월의 텀을 강제로 두고 다시 갱신하는 등의 꼼수를 부리고 있고, 롯데 호텔이라는 우리나라 최고 대형 호텔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곳은 상시 지속적 업무인 곳에서도 일용직이라는 형태로 매일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더라고요. 이런 형태로 우리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사실 상시 업무이고 정말 꼭 필요한 일자리이고 우리 아르바이트가 없으면은 여기 문재인 대표님 아마 커피 한 잔 못 마실 겁니다. 우리 신경민 위원장님 아르바이트 없으면은 뭐 음식점에서 밥 못 먹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우리 경제에서 가장 기초를 구성하는 이 아르바이트들이 그냥 아르바이트란 이름으로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이고 그냥 이런 저임금 일자리로 이렇게 그들의 노동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좀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너무 최저임금 하다 보니까 업주분들도 이런 알바생들의 일만큼의 대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최저임금만 주면 되는구나 라고 한정 지어지는 게 좀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고, 최저임금을 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몇몇 업주분들은 이런 계약서를 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알바생들이 책임감을 갖고 하는 알바생들이 훨씬 많지만 안 그런 알바생들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제가 했던 알바 중에 하나는 3개월 전에 그만두면은 그러니까 1개월 일하고 그만두면은 임금의 20%를 못 받고 2개월 하고 일하면은 10%를 못 받고 3개월 했을 때만 임금의 전체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알바가 많았어요. 근데 그 계약서가 불법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알바생은 약자 입장이니까 다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 대학생이 가장 편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알바가 전국으로 뻗어있는 편의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편의점을 알바 천국이나 알바모기 같은 앱에서 무인 전화를 걸어보면 사실 최저임금 걸어보고 있는데 최저임금보다 더 깎아서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 고향이 충남 천안인데 이게 서울은 그나마 덜한 편인데 지방으로 갈수록 감지망이
약간 약해지다 보니까 최저임금보다 훨씬 깎아서 주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알바를 하면서 여러 군데 전화를 걸어보면 실제로는 최저임금을 안 주는데 그냥 명목상으로만 걸어놓고 실제로는 그 돈을 안 주면 광고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최저임금이 낮은 거는 일단 첫째 문제고, 둘째 문제는 아무래도 이 낮은 최저임금이라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악덕 업주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같이 대학교를 다니는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이제 2명의 등록금을 내기에는 부모님이 너무 부담스러우셔서 저 같은 경우는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 이제 한 학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제가 또 대학교를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멀리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 자취를 하게 되어서 이제 한 학기에 적어도 한 500만 원 정도의 이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좀 어려워서 방학 때만 이제 부천에 올라와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제 방학이 거의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됩니다. 근데 보통 아르바이트에서 써주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방학 때만 일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 같은 학생들은 3개월 이상을 우선은 한다고 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학교를 가기 때문에 2개월 정도를 하고 그만둔다고 하면, 그때 돼서는 이제 그 고용주들이 왜 3개월 이상을 한다 해놓고 지금 와서는 2개월만 하고 그만두느냐, 너가 먼저 말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난 너에게 시급을 제대로 쳐줄 수가 없다, 그래서 너는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돈을 받아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군 입대하기 전에도 알바를 많이 한 편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대학생분들처럼 알바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는 게 사실인데, 이제 지금은 23살이고 앞으로 알바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지금 많아진 상황에서 현재 선뜻 다가가기가 두려운 게 솔직히 지금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군대에서 경험했던 게, 선임들이나 후임들 중에 아시다시피 워킹 홀리데이 이런 식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현재 저도 경험도 경험이지만 돈도 벌고 싶어가지고 워킹 홀리데이 가려고 내년에 계획 중인 와중에 있습니다. 시급이 이렇게 7,500원이 돼도 이렇게 뭐 하나 할 수가 없고, 그냥 제 요금 내고 생활비, 차비도 올랐잖아요, 좀 교통요금이.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이거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데, 최저임금이 이번에 체결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이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거를 좀 정치인들이 이거를 좀 진짜 목숨 걸고 이거를 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맹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깃털을 들지 못하면 힘을 안 줘서이다. 그리고 수레에 쌓인 장작들을 보지 못하는 건 보지 않았어다. 백성들이 보살핌을 받지 않는 건 은혜를 베풀지 않았어다. 따라서 왕이 왕노릇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인이 정치인 노릇 못하는 건 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른 곳도 최저임금 안 지키고 문제가 되긴 하지만 정작 국회는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국회에서 유급 인턴도 해보고 무급 인턴도 해봤는데,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스펙을 한번 쌓아보고 경험도 해보자 이런 생각에서 해봤는데, 그게 국회에서 뭐 많은 일을 배울 수도 있지만 또 무급으로 채용을 하시면 출근을 하지만 일을 주시지 않는다거나 뭐 이렇게 그냥 출근만 했다 퇴근하는 이런 생활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경험도 얻지 못하고 돈도 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다른 곳도 문제지만 국회마저도 지키지 않는 이 근로 노동 환경을
어떻게 국회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곳 보고 지켜라라고 할 수 있는지. 저도 20살 때부터 대리운전부터 시작한 뭐 일용직 많이 했었고, 그리고 뭐 당구장, PC방 여러 가지 알바를 했었는데, 항상 느꼈던 건 아까 편의점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0개월로만 끊어서 1년을 채우지 않는 것도 얘기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편의점 업주들의 생각은 아주 단순합니다.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주는 공간 안에서 너희들이 카운터에서 계산서만 찍고 있는데 임금보다 조금 덜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아주 안일한 마음. 그리고 아까 한 친구가 얘기했던 방학 때 우리가 2달밖에 일할 수 없는 조건이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알바하는 친구도 많지만 이 친구들의 상황을 너무나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래서 한 달만 일하면 30%를 깎고 2달 일하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결하는 가장 큰 방법은 역시 저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분쟁을 몇 차례를 경험해봤는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길 수는 있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학교에도 원스톱 상담센터에서 이렇게 많이 신설하는데, 전화 한 통만 하더라도 나라에서 또 지방에서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이 친구들이 고충이 있으면 전화 한 통만 해도 누군가가 나의 고민을 들어만 주더라도 참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실신조기 장관한테 뭐냐고 제가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전에 그 실업자로서 신용불량자, 대부분 대학교 갓 졸업하면 바로 그 취업이 안 되니까, 그러면 학자금 받은 거가 연체되고 갚지 못하니까 나오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그 대학생 청년 실업자의 실신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지금 고용노동부에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학자금을 받은 젊은 청년들한테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는 그 대출금을 유예하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오늘도 저희가 상임위가 있는데, 앞서 우리 그 4시간을 그 근로시간 5,580원을 4시간으로 하는 부당노동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지 않아도 우리 의원들이 많이 질의는 하고 있는데, 오늘 들어가면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이 최저임금을 안 받고 있는 그런 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반드시 묻고, 제가 우리 당에 대한 어떤 거는 대표님께 건의를 좀 아까 드린 게 있습니다. 한번 대학생위원회에서 대표님이 마무리를 할 텐데, 언제든지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가 임금 피크제라고 여러분 거기에 현혹이 될 겁니다. 임금 피크제를 해야 청년 실업이 줄어든다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 피크제가 가면 그 사람들이 정년이 늘어나는 만큼의 급여만 줄어들 뿐이지, 실제로 여러분들 청년 실업을 구제하려면 그 근로시간 단축을 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2013년까지 우리나라가 최고로 근로시간이 많았고 지금 멕시코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한 만큼 청년 일자리를 만들자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대학생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건의하신 내용 제가 다 적었습니다. 해서 대학생위원회로 넘겨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나마 이 최저 시급도 주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들인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셨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간단하게 하고 이것을 교정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그나마 최저 시급이 보장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문제가 지금 현재 코스트, 비용 문제가 특히 주거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있기 때문에 이건 전체 경제하고 관련되는 문제라는 거 인식을 할 수 있고요. 또 더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고용이죠. 실업을 줄여야 되는 문제에서 경제 구조 전반을 바꿔야 되겠다는 저희들이 문제 인식을 갖고 여러 가지로 논의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군 문제 얘기는 많이들 안 나오셨고 이게 테마에는 좀 벗어나는데, 남학생들의 경우는 사실 군 문제도 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정책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그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최저임금 자체도 낮은 데다 또 최저임금을 또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아까 보니까 무슨 후속 기간이라고 지급하지 않고
약속했던 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 또 뭐 다 지급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근로 시간을 제대로 쳐주지 않아서 사실상 또 그걸 지급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휴일 근무 때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뭐 또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이렇게 최저임금 자체를 준수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너무나 빈번한데 그런 경우에 제대로 구제받을 길이 없다 그런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뭐 법정으로 갈 수도 없고 노동부에 뭐 신고를 해도 고발을 해도 제대로 뭐 성의 있는 대응 해결을 해주지 않고 아마 이런 것이 가장 이제 답답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 당국에 그런 알바를 주선해 주기도 하고 또 알바로 인한 피해들을 해결해 주는 뭔가 신고센터 같은 게 만들어지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대학이 자체적으로 그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 해결책은 하나 국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들이 이 저임금 위반 업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좀 제대로 해주도록 우리 한노위에서 한 더 좀 이렇게 동의하는 게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자구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국가가 제대로 해주지 않는 만큼 우리 서영심지연합의 우리 대학생위원회 또는 뭐 청년위원회에서 신고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를 개설해서 전화로 신고하든 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하면 당에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것이 이제 뭐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큰 도움이 되겠죠. 예, 우리 그 대학생위원회하고 청년위원회가 그것을 우리 알바들을 위한 하나의 그 민생 사업으로 한다면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대학생 등록금 문제가 원래 지난번 대선 때 반값 등록금 하겠다고 다 공약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국가 장학금이 실제로 그 등록금을 해결하는 데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지 않고 있죠. 이렇게 반값 등록금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또 저희 당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가피하게 우리가 학자금 대출을 받게 되는데 그게 아까 여러 가지 또 이제 어려움이 많아서 우리 대학생들이 제대로 사회생활을 해보기도 전에 또 어떤 분들은 대학 재학 중에 뭐 벌써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린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금 제도도 지금 우리 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법을 지금 발의해 두고 있는 상태예요. 뭐 대학 재학 중에는 무이자로 하게 한다든지 아까 우리 김영조 한노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취업할 때까지는 맞아는 이제 학자금 상환 의무를 이해를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또 취업 기간 동안에도 취업 촉진 뭐 장려금 또는 뭐 이렇게 실업 부조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것으로 또 그 취업할 때 기간 동안에 그 생계를 해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준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법안들을 내주고 있는데 그것으로 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아까 말씀하신 우리 대학생위원회나 또 청년위원회 쪽의 신고센터 쪽에 문제 제기들을 해주시면 저희가 더 제도를 더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도 들으니까 정말 좀 가슴이 아픕니다. 이 대학생 우리 어른들이 그리고 또 정치가 이런 문제만큼은 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을 아프지 않게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끔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대로 이제 제대로 못했다는 걸 우리가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노력하겠다. 아까 국회부터 좀 제대로 하라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이야기들 잘 경청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